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온라인 신조어와 이제 기업의 마케팅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신조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뭐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이제 인터넷 신조어가 이제 발달을 했고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뭐 역사적인 뭐 흐름이랄까요. 뭐 역사적인 것가 아니면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조어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신조어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저변화 이제 깔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래의 문화를 이제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그 다음에 시대를 풍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조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이제 신조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하거나 네이밍을 할 때 이제 그 타겟 고객층을 이제 설정을 하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 소비자들의 언어를 이제 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마케팅에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드리고요. 이제 이런 마케팅에 활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느냐, 이제 젊은 세대,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이제 주요 소비 계층으로 이제 중심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제 온라인 신조어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PC통신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쓰는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뭐 놀이 정도 이런 게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은어로 출발한 것이 이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만든 것이 뭐 정모, 뭐 번개, 뭐 공구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또래의 문화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어떤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채팅 언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신조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퍼졌죠, 신조어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물처럼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 후반에 보면은 뭐 이런 언어들이 이제 유행을 했어요. 뭐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조금 유치한 이런, 저 때는 많이 썼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와서는 이제 뭐 이런 뭐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뭐 이런 한자, 그다음에 외계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쓰셨던 단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신조어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빨리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언어를 줄이는 그런 압축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라든지 이제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핸드폰 세대들을 이제 통신을 이제 뭐 교신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중심적인 언어가 바로 이제 신조어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90년대생들, 그다음에 2000년대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신조어가 이제 급식체가 있고 이제 야민정음체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이것도 뭐 정통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식체는 이제 급식을 먹는 세대, 이제 10대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10대들이 쓰는 말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줄임말도 있고 어떤 뭐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도 있고 한데 재밌는 것도 많고, 저희 집 딸도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쓰는데 저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줄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압축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뭐 급식체도 있고 이제 야민정음체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급식체는 그냥 이제 10대들이 쓰는 거고, 문제는 이제 야민정음체인데 요것은 이제 이해하려면 조금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해하려면 기존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언어 유희 체계를 떠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뭐 언어 체계랄까요, 이런 것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보면
대자를 이제 이거를 이제 상형화해서 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귀를 이제 커로 표현한다거나, 이제 팔을 과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이제 대체한다거나, 이것을 또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한자라든지 로마해서 이제 병행을 해서 정말 이제 알아듣기 이제 힘든 이런 말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댕댕이라고 하길래 저는 댕댕이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멍멍이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양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머는 이제 이렇게 의거라고 이제 쓰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런 표현들이 야민정음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조금 이게 좀 새로운 그런 단어 체계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급식체라든지 야민정음체가 이제 단순하게 또래만의 그런 문화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세대 간에 그걸 뛰어넘고 아니면은 사회 전반에 어떤 SNS 중심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이제 거의 상용화처럼, 거의 좀 있으면 사전에도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느 단어들은 실제로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고 생활 저변에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이런 급식체라든지 야민정음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띵작이라든지 TMI라든지 투머치 토커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런 언어들을 기업들이 이제 활용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타겟 고객층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신조어를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도 이제 네냄틴인데, 네냄틴. 이게 이제 팔도 이제 비빔면인데요. 비빔면의 이제 특성이 이제 여름에 좀 잘 팔리고 겨울에가 좀 비수기입니다. 좀 시원한 걸 찾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네냄틴을 이제 겨울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출시를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SNS에 광고를 뿌리고 타겟 고객층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더니 완판되고 절판되고 해서 또 생산하고 굉장히 대박이 난 거가 있죠. 그래서 네냄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SNS를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 네냄띵 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매운 그런 비빔면을 만들어 가지고 SNS에 이제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거의 놀이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이런데요. 네냄 팔도 비빔면이 이제 기존 제품보다 5배 매운 걸 출시해 가지고 이름 하나로 굉장히 마케팅 효과를 거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읽는데, 어쨌든 이걸 요약하면 이게 레아림 이런 뜻인 것들이 많이 상표에 있어요. 그래서 진심 방박불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빵 같은 경우, 이제 띵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와닿고 이제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실제로 대박으로 많이 이어진 케이스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시초는 세스코가 이제 있었죠. 몇 년 전 케이스인데, 이제 온라인 답변을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LG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야민정음체를 활용해서 SNS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이런 공식적인 답변 채널에서 이런 급식체라든지 야민정음체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굉장히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급식체라든지 야민정음체를 이제 활발하게 이제 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세대한테 좀 나쁜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그런 파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면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치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걸 맹신해서 이제 마케팅에 전적으로 이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또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잘못 맞아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신조어를 통한 우리 기업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재밌는 사례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드리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